그 친구는 과연 대학생일까요?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일까요? 생활비만 남자친구가 될 뿐이지 자기가 쓰고 하는 돈은 본인이 진짜 버는 게 태국 문화란 말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뭐 월급 적더라도 부모 안 도와주고 삽니까? 안녕하십니까? 태국 사는 이야기의 전 시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태국 푸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막 두서없이 막 번질 거예요.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태국 여자. 개인적으로 전 태국 여자들 굉장히 좋다고 봐요. 남자를 위해 많이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정말 내조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파타야에 있는 모든 형님 동생들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 대해서 구속을 많이 해요. 터치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파타야라는 유흥도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인 거지, 정말 라용에 와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모든 제 기준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놓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밥 먹었냐 뭐 먹고 싶냐 꼭 얘기를 하고, 오늘도 어디 잠깐 나갔다 올 때 뭐 비자가 있고 체류 허가가 돼 있는 상태지만 호적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태국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공간 업무가 멈춘 상황에서 5월 1일부터 재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신청해놨던 호적 등본 때문에 또 잠깐 들렸다 오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 와이프는 제 기준에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국 여자는 정말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나면 정말 한국보다는 더 편안하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 그런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여기에 사시고 있거나 혹은 여기에 살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는 분, 또는 태국에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본인이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 태국 분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인터넷 온라인 뭐 페이스북을 보고 쪽지를 줘서 친해졌어요?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사진을 보고 뭐 DM을 보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어요? 또는 예전에 방콕에나 태국 파타야에 놀러 갔을 때 그때 알게 된 뭐 커피숍 아가씨, 혹은 편의점에 일하는 아가씨, 혹은 식당에 일하는 그런 아가씨인가요? 아니면 내가 태국에 관광을 3일 갔을 때 유흥업소에서 만난 그런 아가씨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인이 지금 현재 교제를 하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태국 여자가 있으면 그 친구를 만난 곳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관광을 왔을 때 지내던 호텔에 일하는 친구, 혹은 호텔 주변에 커피숍에 일하는 친구, 혹은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났다. 자, 첫 번째, 그런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죠. 일반인이잖아요. 식당 일하고 호텔에서 일하고 커피숍 일하고 편의점 일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죠. 그쵸? 근데 이걸 태국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이쁘고 늘씬하고 어리고 하얗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대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요, 대도시에서 살고 토백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저 이산 지역이나 치앙마이 쪽, 아니 그 북부 쪽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보통 그런 친구를 보면 혼자 살기보다는 두세 명이 같이 살아요. 방값이나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혹은 친구랑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대도시로 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뭐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낸다 하지만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되고 둘이 굉장히 잘 맞는 친구라 동거까지 가게 되면 그 친구의 집에 본인은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10,000바 12,000바 받고 이거를 벌어서 집에 보내면 괜찮은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외국인을 만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자기보다 풍요롭다는 걸 알고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연애하면서 한국 남자가 쓰는 씀씀이를 알아요.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앞에서 파는 도시락이 20바 30바트인데 쌀국수 먹고 하면 3, 40바트이고 볶음밥 하나 하면 6, 70바트이고, 근데 이 한국 남자를 만나면 백화점 안에 가서 후지에서 막 7, 800바트짜리 먹고, 뭐 샤브시 가서 1인당 뭐 4, 500바트짜리 뭐 399바트만 세금 포함하면 400바트 넘어요. 그럼 뷔페 가서 먹고, 여자친구라고 한국 식당 가서 또 고기 사주거든. 삼겹살 이런 거 먹고, 식당 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어도 200바트이거든. 250바트. 그러면 자기보다 몇 배에 달하는 그런 지출을 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단순노무지근한 친구들이 한국인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 지저분한 아파트에 3명이 살고 있는데 이 한국 남자는 작지만 깔끔한 콘도에 산단 말이죠. 그것도 혼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정말 마음으로 뭐 남자친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열심히 사는 친구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여자친구랑 잘 돼서 같이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남자는 또 어때요? 여자친구가 출근하고 퇴근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옆에서 그냥 어차피 편의점 아르바이트고 하니까 나를 안 가고 옆에서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러면 여자는 또 수익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본인이 그만 수익만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가만 보세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태국 내의 집에 보면 태국 여자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집도 있어요. 동거를 하는 집. 같이 산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동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일을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동거래도 다 각자 직장을 갖고 퇴근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여자는 펑펑 놀고 태국 남자가 진짜 단순 노무직 일해가면서 막 먹여 살리고 이런 태국인들도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본인이 정말 이 여자도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태국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착을 하고 싶어, 사업이라도 하고 싶어. 그 여자 도움을 청해야 되죠. 왜? 태국말을 100%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딜 다니려고 해도 지리적 여건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법적으로 사업자를 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강도를 당하거나 어떤 형사적인 법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물론 비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여자애가 단순 노무이라는 친구들은요, 그만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다니다가 혹은 졸업하고 시골에 있다가 성인이 돼서 대도시로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끝까지 마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시골 가시면 태국 부모들은 애들한테 강요를 하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태국 애들은 누구에 강요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내가 단순히 그냥 생활을 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남자 만나 결혼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배움의 높이가 높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내가 법적으로 비자 문제라던가 사업자 문제라던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뭐 본인이 좀 뭐가 알아야 조사도 좀 하고 검색을 좀 하고 이리저리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남자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을 좀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살아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본인을 할 수 있는 복잡한 일들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또한 그렇게 단순히 사는 친구들은 굉장히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냥 머리 아파 하지 마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친구가 아무리 착하고 뭐 아무리 못 배워도 뭐 정말 이주에서 살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같이 데리고 사는데 쉽게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남자가 있으니까 난 일 안 해. 외국인 남자친구가 돈 생활비 주겠지. 그런 친구는 처음부터 만나시면 안 돼요. 그 단순 노무 일하는 친구들도 열심히 정말 부지런한 친구들은요. 남자친구가 있어도 직장을 버리진 않아요. 같이 동거를 하더라도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요. 왜? 생활비만 남자친구가 될 뿐이지 자기가 쓰고 하는 돈은 본인이 직접 버는 게 태국 문화란 말이죠. 하지만 아예 돈을 보고 만나는 태국 여자를 보면 그냥 외국 남자와 동거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 대부분 많아요. 돈 달랄 때마다 돈을 주니까 그런 여자는 처음부터 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자를 만날 때도 그 여자가 어느 정도 뭐 좀 머리가 좋은지 똑똑한지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도 알고 만나셔야 된다는 거지 단순히 외모적인 것만 보고 만나신다 그러면 그냥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방콕에서 꼬맹이 하나 만나가지고 지금 저 시골가 사는데 애까지 낳고 사는데 뭐 맨날 뭐 지가 생활비를 한 달에 뭐 2만 바 주네 얼마 주네 뭐 이거 해줘야 돼. 영상 보면 맨날 징징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보면은 답답해. 보면 여자가 일도 안 해. 그 시골집에서도 집에만 있어요. 여자애도 보면은 굉장히 뭐 의욕이 없어요. 남자가 이제 한국 남자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대주겠지 이런 생각 갖고 사는 것 같아. 유튜브 그런 거 있어요 보면은 태국에서 방송하는 사람 보면. 그리고 가끔 그 다른 유튜브 태국에 사는 유튜버 분들 댓글을 보면 어떤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여자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럴 때는 가차하게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 이거는 정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콘겐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객사한 적이 있어요. 객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해서 보니까 콘겐에 페이스북을 어떻게 알게 된 여자를 태국에 왔을 때 만나러 간다고 갔다가 노상강도 당한 거예요. 이게 개념이 없는 애들이지 그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태국 애들 사진 겁나 잘 찍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와이프가 저를 찍어주고 막 뽀샵을 하면 전 진짜 꽃미남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그만큼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요. 그리고 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놔요. 또 하루하루 평상시에 살던 그런 사진이 아니라 좀 좋은 데 가면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무조건 올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태국인들도 알아요. 이 여자는 너무 태국 페이스북에 자기 수준보다 높은 그런 쇼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것만 올리는 것이 SNS예요. 생전 운동 안 하다가 콘도에 있는 휘트니스 가서 한번 운동하는 척 하면 그냥 찍어서 맨날 운동하는 것처럼 올리는 것이고, 그런 인터넷으로 SNS로 만난 사람들이 태국에 놀러 왔을 때 혹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굉장히 이 여자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자는 이제 한국에서 만나러 왔으니까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겠죠. 근데 만나봐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올려오는 사진보다 전혀 다른 사진들도 많고, 절대 뭐 사진과 정반대되는 얼굴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죠. 뭐 그건 외모상 문제고, 그런 친구들도 나는 이게 생활 수준은 약간 낮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처럼 사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정말 문제가 많은 친구인데 이쁘고 늘씬하고 어리고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태국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찍는 사진도 굉장히 많아요. 여자를 판단할 때는 여자가 만나는 주변의 친구들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놀고 이런 친구들이야. 그럼 이 친구는 착하고 나머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뭐 날라리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보통 태국인들은 항상 같이 어울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이런 친구들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약간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면 이 친구들이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어려운 거예요. SNS에서 만나서 잘 되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SNS를 보면 직장도 딱 명시돼 있고 생활하는 수준도 명시돼 있고 일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SNS는 정말 진심이지만 매 노는 거, 꾸민 거, 쓰는 거 이런 거 올린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내가 직장 생활 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그냥 좋은 것만 올리고 내가 이쁜 것만 올리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여행을 와서 순수하게 하루 정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런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대화를 하고 진정한 연애로서 다가서야지 태국 여자라고 해서 하룻밤 어떻게 야 콘깨 놀란다 가서 하룻밤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만나요 생각을 하시면 SNS도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SNS에서 일반인 꽂아서 하룻밤 어떻게 원나잇으로 놀다는 생각뿐이지 그게 뭐 제대로 만나겠어요? 전입장의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우리 와이프 처음에 페이스북으로 알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오래 알았죠. 저는 배낭여행 다닐 때 베트남에 후에라는 곳에 한 3명 정도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는 하나는 은행원이고 하나는 증권사 2명이었어요. 2명. 이렇게 2명의 친구들을 알았는 하나는 은행원이고 증권사. 베트남 이렇게 배낭여행 할 때마다 들리면 후에에 옛날에 아리랑인가 대장금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밥을 낮에 만나서 먹고 헤어졌어요.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베트남은 8시만 되면 애들이 다 집에 가야 됐어요. 9시 되면은 다 밤에 이제 유흥업소가 도시가 그냥 암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5시쯤 만나서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이제 차 한 잔 먹고 헤어지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후에 한 2, 3일 있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니까 그때 빠이빠이 하고 서로 페이스북에 이제 외국인 친구 와서 만난 사진 올리고 저는 그지 같았죠. 배낭여행이니까 뭐 쓰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막 나시 입고 막 새카매가지고 배낭 메고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외국 백패커니까. 그리고 또 하이퐁이라는 곳에 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 친구도 이제 하이퐁이나 이제 갈 때 이렇게 도와줘 호텔도 잡아주고 밥 먹고 뭐 퇴근하고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이런 친구들이고 와이프는 그런 태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와이프를 언제 만났냐? 정말 제가 태국에 와서 일을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한국 사람한테 이용을 당했어요. 6개월 내내 일하고 돈을 아예 못 받은 거죠.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쳐 죽일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잠깐 먼 거리지만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간 게 인연이 돼서 와이프랑 사귀게 된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정말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파타야는 아는 사람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 많지만 아는 사람이 없고 야 그랬을 때 외국에서 나는 혼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와이프랑 낮에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그날 갔었죠.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얘기를 오래 하고 채팅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와서 연애하고 이렇게 해서 와이프랑 만났죠. 그 사람을 만나고 판단할 때는 정말 내가 힘들 때 이럴 때 저도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하룻밤 어떻게 원나잇을 하기보다는 순수하게 다가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가 있죠. 파타에 있는 뭐 여자애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 전부 다 뭐 다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들이죠. 가끔 있어요. 보면 지금도 그 친구들 보면은 뭐 어디 풀빌라 같은데 찍은 사진 일하러 간 거죠. 이런 사진들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는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좋은 곳에서 자주 지내는 이런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SNS로 만나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 이 친구랑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분들은 진중하게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이 SNS겠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면서 태국에 있는 친구와 혹은 필리핀에 있는 친구와 혹은 중국에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 좀 친해지고 해서 만나는 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친구죠. 야, 이거는 뭐 말도 못합니다. 유흥업소에서 만난 친구는 없는 것 같죠. 왜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를 만나서 동거하고 결혼할 생각을 해? 겁내 많아요.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손님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많이 봤고, 여자의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같은 콘도에 사는 여자애가 2년 동안 남자 3번 바뀌는 것도 봤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은 남자를 일부러 작업해서 만나더라고요. 그 남자가 오면 그 여자네 집에 같이 묵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은 남자가 젊은 애 여자애니까 더 이렇게 스폰을 더 잘해주거든요. 그 남자 왔을 때는 그 남자한테 충실하고 그 남자가 한국 돌아가면 그냥 밤에 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고 몸 팔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걔 지금은 한 40, 30대 중후반 돼 보이는 애 뿔테 안경 쓴 애 하나 있는데 모자 맨날 쓰고 걔가 이제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성형수술 싹 뜯어 고치고 여자애는. 남자분들도 근데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도 뭐 가라오케에서 뭐 관광 와서 만난 여자애가 가라오케에 만난 여자애인데 그 여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뭐 첫날 가라오케 가서 만나서 둘째 셋째 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랑 이제 연락하고 지내다가 한국에서 올 때마다 이제 걔가 이제 자기한테 잘하니까 돈 달라고 안 하고 잘하니까 얘는 날 돈 달라고 안 하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전에나 돈 달라고 했지 지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죠. 절대 돈 달라고 안 해요. 예전엔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여자친구라고 해서 만나러 왔는데 뭐 2, 3일 동안 노는 사이에 돈 달라고 안 하죠. 근데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갔는데 그때 돈 안 주고 가면 다음에 왔을 때 연락 안 되는 이런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있는 동안 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돈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2달 같이 있어 돈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가만 보세요. 매일 내가 돈 있으면 같이 있어 돈 쓰죠. 콘도비 내가 내주죠. 뭐 하죠. 그거 본인은 가. 가면 얘는 또 이제 가면 일하면 돼. 어떤 분은 결혼까지 하는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 어떤 분은요, 이 남자가 이 여자애 만나는 걸 알아. 근데 이 여자가 가라오케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이 여자는 가라오케를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얘 가라오케 일하는 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안 믿어.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남자가 이따 간 걸 내가 아는데, 다른 남자 이 콘도에 또 와 있는 거야. 한 4일 정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걸 알아. 교민들이. 근데 이 남자도 얘기를 해줬어요. 절대 안 믿는 거야. 그런 애가 아니다. 왜 자꾸 이간질 하려고 하냐.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정말 내가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말 여자의 눈이 뒤집히면 남자들은 보이는 게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정말 이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버리니까 제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공사를 당하든 만났다 헤어지든 네가 뭘 하든 알아서 해라. 그다음부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만나는 대학생이야. 대학생이라 절대 그런 게 없어.
제가 가라오케나 헐리우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대학생들 겁내 많이 봤어요. 하다못해 어떤 애는 콘켄 대학 다녀요. 콘켄 대학, 유명한 대학입니다. 방학만 되면 파타야 내려와갖고 2달 동안 헐리우드에서 일하고 2달 끝나면 올라가요. 방학만 되면 내려와요. 그 친구는 과연 대학생일까요?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일까요? 대학생이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러 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파타야 여자애들 중에 브라파 대학교 다니면서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촌부리 어떤 대학은요, 토요일 일요일만 가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 학교 수업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 수업이 있어요, 태국도.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3번 수업 외에는 매일 나이트클럽, 밤마다 나이트클럽 놀고 술 먹고 손님이랑 화대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대학생일까요? 일하는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는 대학생이니까 절대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친구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거나 가라오케에서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해요. 대학생인데 친구랑 놀러 왔다가 오빠 만난 거라고. 그럼 돈을 왜 받아? 그렇잖아요. 돈을 왜 받아요? 돈 필요 없어라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죠. 첫 만남에. 그거는 대학생이 아니라 그냥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한 달에 얼마 버실 것 같아요? 헐리우드 하룻밤에 7,000바트? 이거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태국 물가 대비 7,000바트면 4728, 28만 원이에요. 헐리우드 가시면 몇 시에 가요? 11시에 갈 거 아니에요. 그쵸? 11시에 가서 테이블 잡고 술 주문하고 뭐 하면 12시에요. 좀 한두 시간 놀고 여자애들 만날 애들 이렇게 체크하고 하면 1시, 2시에요. 그러면 그때 여자애랑 같이 눈이 막 나왔어. 헐리우드 애들 그냥 호텔 간 애들 없어요. 꼭 술 한잔 먹자고 그래. 그쵸? 앞에 찜찜이라던가. 그러면 술 먹다 보면 2, 3, 4시에요. 그리고 아침 6시, 7시면 가요. 그런데 7,000바트.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루에 7,000바트, 5,000바트, 7,000바트씩 버는 친구들이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요? 그냥 계산으로 한 달에 50%만 일한다 해도 7, 8만 바트이에요. 7, 8만 바트.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7, 8만 바트 정도 버는 애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남자가 도와준다고 쳤을 때 10,000바트, 20,000바트 주는 걸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팔찌, 금목걸이, 핸드폰 나보다 더 좋은 신형. 제가 아이폰 8 플러스인데 신형 갖고 다니는 친구가 뭐 아이폰 S20, 아이폰 맥스 뭐 이런 갖고 다니는 사람, 갖고 다니는 애들이 일반적인 용돈으로,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대학생들이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루이비통 가방, 뭐 좋은 명품 가방들, 화장품들,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요 그런 거를? 한 달 월급보다도 월등하게 막 비싼 돈인데, 그런 생활들을 하는 대학생들이 유흥업소를 같이 일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절대 대학 졸업하고도 이 유흥업소를 떠나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게 유흥업소 일하는 젊은 친구들 보잖아요. 마인드가 30 전까지는 그렇게 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유흥업소에 놀고. 왜? 그냥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 자기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 받고 일하고 좋잖아요. 그쵸? 하물며 어고고에서 일하는 친구도, 어고고는 자기가 무단으로 결근하면 벌금 내야 되니까 그만두고 나이트클럽 일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프리하게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곳. 그죠? 그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이 과연 대학생일까요?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친구를 유흥업소 일하도 이 친구는 착해. 이 친구는 뭐 물어보니까 뭐 부모님 도와주기 위해서 유흥업소 일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뭐 월급 적더라도 부모 안 도와주고 삽니까? 태국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적게 벌어도 부모님 조금씩 도와주고, 부모들도 정말 우리 자식들이 힘들게 버는 돈인데 그렇게 원하고 막 돈 달라고 막 다구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이상한 것이지, 그런 부모는.
제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유흥업소 일을 만나는 유흥업을 하던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세요. 이거는 유흥업을 많이 진행한 10년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걔 중에는 뭐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친구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한국가 사는 사람도 사는 여자애도 있어요. 한국가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한국가도. 태국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늦게까지 친구랑 어울려 술도 먹고 들어오고 하는 문화인데 한국 가면 답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흥업소 가라오케 일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요. 헐리우드나 뭐 가라오케 일하는 친구들 3월 4월이 되면 한국으로 가요. 한국 가서 이제 오피스라던가 안마장 이런 데서 일을 해요. 유흥업소에서 한국에서. 그러고 나서 요즘엔 그런 친구들은 불법 체류로 있지 않아요. 그냥 3월이나 4월에 가서 3개월 일하고 들어와요. 왜냐? 여름 되면 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친구들은 불법 체류 절대 하지 않아요. 딱 손님이 없는 시기 3개월만 일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도요, 유흥업소 일하는 친구들 만나면 정말 내가 진짜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 정말 보태주기 어려운 게 태국 현실이에요. 씀씀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제 그제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결혼해 사시는 사모님이 일식 요리 800바트짜리 주문했다고 굉장히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태국 현실이에요. 저는 뭐 와이프랑 외식할 때 7, 800바트 나오긴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거 같다 뭐라고 안 하지만 그분의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800바트라는 금액이 한 끼 식사로는 과하다. 뭐 남자분이 뭐 혼내고 하셨다는데 혼낼 것까지는 사실은 좀 아니긴 하죠.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 먹는 거, 뭐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 이런 거는 부인을 위해 살 수 있지만 뭐 그거는 개인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게 태국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유흥업소 일하는 애들은 돈 1000바트, 800바트 이런 거 아끼지 않아요. 돈 개념이 많이 없어져요. 왜? 또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800바트, 1000바트 솔직히 저희가 생각할 때 돈이 무뎌져요. 돈 개념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친구는 절대 만나셔서 동거하거나 같이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태국에 와서 일주일씩 있다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손님도 한 분 있는 것도 아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막 그 사람이 만나는 여자애가 유흥업소 가라오케라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여기 관광객이 아니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친구 가라오케에서 본 친구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친구랑 막 결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그때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유흥업소 여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일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업소에 안 나간다고 해서 자기들 유흥업소 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오케나 어고고나 노천바처럼 이렇게 업소에 출근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게에 소속돼서 일하기가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프리랜서랑 뭐 편하게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유흥업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일하는 거지. 내가 아는 방콕 여자애는요, 홍콩까지 원정을 가요. 홍콩에 애인이 있고 베트남에 또 애인이 있대요. 그래서 너한테 애인 개념은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하룻밤 관광객으로 와서 하룻밤 자기랑 지내면 손님인 거고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고 도움을 주고 선물 사주면 애인인 거래요. 그 친구는 홍콩에 애인이 하나 있고 베트남에 애인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에 애인은 한국 사람이래요. 베트남 가끔 가더라고요. 베트남 가면 뭐하냐 물어보니까 카지노 간대요. 한심한 한국인들 진짜 많아요.
그 여자에 가면은 카지노 다니고 뭐하고 얼마나 돈 쓸 거야. 내가 아무리 돈도 많고 좋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인물이 좀 떨어지더라도 혹은 배움이 좀 없더라도 정말 이 여자가 돈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00바트짜리 밥을 한 끼 사면 여자친구가 뭐 80바트짜리 40바트짜리 커피값 내더라. 야, 내가 밥 샀더니 커피값 내더라.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1,000바트짜리 밥을 먹을 때 이 비싼 걸 뭐하러 먹어, 딴 거 먹자, 이렇게 하는 여자친구가 진정한 여자친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국인들 수준의 1,000바트짜리 밥을 둘이서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한 달에 한 번 먹는 회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딜 데려가면 그냥 막 군소리 없이 비싸던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따라오는 여자보다는 어디 뭐 일본식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아 이거 너무 비싸, 그냥 저희 싼 저기 식당 가서 먹자. 일본 전통 식당을 가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 가면 코너에 있는 초밥 파는 이런 집을 가자라고 하는 여자가 현명한 여자라는 거죠. 나는 이 비싼 콘도가 마음에 드는데 여자친구는 콘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좋지만 비싸, 차라리 우리 아파트에 저렴한 아파트 살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정한 나를 위해 주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수준에 맞지 않게 남자가 하는 대로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니까 따라가는 여자보다는 이 남자가 태국에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남자를 깨우쳐 주는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태국 여자를 판단할 때는 연애할 때 내가 막 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셔야 된다는 걸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친구가 이쁘고 늘씬하고 어리고 하지만 내가 뭐를 하던 내가 쓰던 네네네 해주는 여자보다는 내가 태국 물가를 모르고 외국인으로 쓰는 걸 좀 막아주고 태국 문화에 맞게 수준에 맞게 쓰는 걸 도와주는 친구가 올바른 여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가 더 이쁘고 뭐 어리고 나한테 잘하고 사랑도 해주고 내 생활에 도움까지 주는 여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자를 판단할 때 정말 본인이 하룻밤 상대로 만날 것 같으면 그렇게 관광객으로 지내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이 여자랑 동거 문화이니까 동거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동거까지 하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10년을 넘게 살면서 판단하는 태국 여자의 기준은 항상 주위의 사람들, 형님들, 형수님들을 보시면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을 해줘요. 오빠 이거는 뭐해? 이거는 너무 비싸. 오빠 이거 똑같은 게 있는데 저쪽은 더 싸. 오빠 이거는 태국에서는 진짜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지 마. 오빠 차가 큰데 굳이 큰 차 필요 없잖아. 작은 차 해. 오빠 그냥 어차피 생활만 하니까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 가서 우린 살자. 나의 수준을 맞춰주고 나의 수준을 이해해주고 나의 수준에 맞게 도와주는 친구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만 바라는 친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가 과연 부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빠 5,000바트만 3,000바트만 이렇게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같이 처해 있는 현 실정이 어려운 것도 아는데 같이 있는 사람의 실정을 떠나서 우리 부모만 챙기는 태국인들은 정말 외국인을 그냥 한순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바른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냉장고 사주고 테레비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집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현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해주고 싶단 말이지. 하지만 여자가 내 실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 처갓집에 테레비 사준다는데 싫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오빠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다 쓰면 테레비를 사드리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야. 오빠 오빠 지금 돈 못 벌잖아. 이렇게 얘기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여자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는 굉장히 많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여자를 만날 때 유흥업소, 유흥도시, 관광지, 돈을 벌러 오른 이런 외국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만나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친구들이 옆에 많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 여자는 진중하게 서서히 다가서야지, 내가 다가섰다고 해서 한 걸음 다가서네 두 걸음 다가오는 친구는 거리를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꼭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꼭 판단을 하시고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하는지 자기를 위하는지를 판단을 하세요. 저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7년 살았어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남편인데 너무 처갓집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서운해요. 막 싸운 적도 있어요. 나는 남편인데 너는 맨날 니네 집 이런 얘기만 하냐. 그건 태국인들의 생활 습성이에요, 습성. 이혼이 쉽고 헤어짐이 쉽고 금방금방 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는 걸 태국인들이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와이프도 남편보다는 처갓집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빠, 엄마, 아빠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도 태국 문화니까 제가 서운할 때 싸우긴 하더라도 이해해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와이프 지금도 메시지를 하네요.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제가 촬영을 다시 끄고 재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메시지가 멈췄어요. 아무튼 태국에 이주를 하거나 태국인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꼭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잔지 혹은 생활할 수 있는 여잔지를 판단해서 그런 여자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자분을 만나시면 정말 태국에서 사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나를 위해주는 여자를 만나는 건 한국도 그렇지만 태국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시고 내 눈높이를 좀 낮추고 유흥업소에서 화려하게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이런 친구들만 보지 마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여자들을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조언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태국 여자에 대해서 조언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제 주위에 사는 형님 동생들의 형수님 재수씨들을 보고 판단하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태국 여자에 대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여자가 안 좋은 여자인지, 어떤 여자가 정말 나를 위한 여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태국 여자를 만나고 계시거나 태국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고 혹은 태국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판단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